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이 3월 10일인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분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가지고 조만간 이제 해외를 오고 가는 일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으로 곧 뚫릴 여행길에 지난 3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참고 참으신 유럽 여행을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탈리아에 살면서 유럽 10개국 이상을 여행해보고 여기에서 짧게는 한 3일 정도, 길게는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머물면서 그 나라들을 여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추천해드릴 유럽 5개국은 개인적인 의견을 거의 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재미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는 체코인데요. 아마 프라하로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유럽 감성이 깃들어져 있는 찰스 다리를 시작으로 굉장히 물가도 저렴하고 또 날씨도 되게 선선한 편이어가지고 한여름에도 여행하기 굉장히 쾌적했던 기억이 나요. 그 밖에도 이제 유럽 감성 뿜뿜 나는 그런 좁은 골목, 프라하 성,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유럽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붐벼가지고 어디를 입장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 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을 좀 쾌적하게 그리고 좀 여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나라인데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롬브라고 이제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 카누? 이거 배 빌려가도 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 동생하고 그걸 탔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테마 위주로도 여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게다가 독일 못지않게 이 맥주가 저렴하고 맛있어가지고 물보다 저렴해요, 참고로. 그래가지고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여행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때 이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는 영어, 현지어, 체코어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공항에 이런 이정표들이 안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프라하 공항에서 한국어로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낯설기만 한 먼 해외 공항에서 한글이 보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한때 체코항공 CSA라고 이제 이 회사, 이 항공사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2013년도에 44%까지 보유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는 한국어로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한국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2017년에 대한항공이 이 지분을 다 매각하면서부터 이제 한국어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체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5위 정도에는 체코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4위는 스페인인데요. 저는 이제 그 스페인의 한여름에 마드리드를, 이제 스페인 수도죠. 마드리드를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투구 경기도 보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 주변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정돈되어 있는 이탈리아라고 저는 느꼈어요. 날씨도 이탈리아가 막 40도, 50도 올라갈 때 거기는 한여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흥분해 있는 상태라면은 거기는 조금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갔는데도 굉장히 좀 선선하게 쾌적하게 여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카소의 이런 그림 작품 같은 게 유명해서 그런 미술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여행하시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축구 티켓을 예매하셔가지고 그런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도 하나의 테마 여행으로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드리드 주변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톨레도라고 이 톨레도도 과거에 스페인의 수도였던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또 이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스페인도 물가가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 느낄 일도 없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를 못 가봤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음식은 저는 이제 가서 그냥 주로 이제 뭐 문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거기 먹물 리조또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드셔보시면은 이제 스페인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페인을 4위로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요, 제가 고르기가 좀 어려웠는데 영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의 수도라 불리는 런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저희 가족이랑 같이 3주 정도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행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뭐 생존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음식이 일단은 좀 전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영국인들도 인정을 한대요. 생각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 위주보다는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버 영국 남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로서 영국인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시는 그런 유명한 명문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탈리아보다도 아마 영국이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만 해도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러 간다거나, 그리고 여행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영국을 이제 3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뽑기는 했는데요. 사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어떤 관광 명소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매력이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영국의 이런 오페라 하우스에 가가지고 오페라의 유령을 라이브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뮤지컬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뮤지컬, 예를 들면 뭐 맘마미아 같은 거, 그런 거 뮤지컬,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격식을 차려서 신사답게 입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거 보러 가는 것도 하나의 테마 여행으로 저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레드 그 전화부스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고, 빅벤 시계탑 앞에 가가지고 시계를 보는 약간 4차원 느낌의 그런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셜록 홈즈 그 박물관이 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 여행이 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런던에 있을 때 기차를 타고 명문대를 가봤어요. 케임브리지도 가보고 옥스퍼드로 가봤는데, 그런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꿈꿀 수도 있고, 근데 가보면은 그 중국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놀랐죠. 근데 이제 그래도 등록금이 좀 세다 보니까 좀 있는 분들이시겠죠? 소위 말해 좀 상류층의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대학 가서 그런 기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국을 3위로 추천을 드렸는데, 영국에는 이제 대형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이제 영국 자체적인 그런 문화, 그런 역사보다는 영국이 한때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영국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한때 대영 제국이었다 보니까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식민지에 관한 그런 건데, 부분 유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런 전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이제 축구 관련된 그런 것들도 보러 가면은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마 위주로 간다면은 영국도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 해서 제가 3위로 영국을 선정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영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하면은 이제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서울 비슷해요. 서울보다 더 비싼가? 아무튼 굉장히 물가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여행으로는 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영국은 이제 기후가, 날씨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개 끼고 그래요.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울에 갔는데 거기 현지 분 말씀에 의하면은 겨울에는 영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코가 항상 좀 맹맹하고 마치 비염 걸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영국이 괜히 차 문화가 발달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그 차처럼 마시는 그 감기약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좀 독하기도 하고 효력이 좋은데, 저희 가족도 영국에서 감기 걸린 건 아닌데 계속 막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국 여행은 추천드릴 수 있지만 날씨 그리고 음식 관련돼서 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2위는요. 요 2위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발음이 현지 발음은 파리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프랑스 파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유럽 여행 하면은 바로 떠오르실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명품을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패션 분야에 있어서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서로 이제 양대 산맥으로 전 세계의 명품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션 분야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흔히 이제 돈지랄 해놨다는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은 우리가 일평생 보지 못할 그런 금으로 도배해 놓는 그런 이제 궁전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궁전을 보면서 이제 한때 우리가 프랑스가 얼마큼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유럽에서도 잘 나갔던 그런 선진국의 느낌을 프랑스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유럽 국가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 파리를 넣었는데요. 파리에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유럽 3대 박물관이라 불리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투무슈라는 이제 유람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타고 센 강이라고 파리를 흐르는 그 강이 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컨셉, 그런 테마로도 여행할 수 있고, 또 프랑스 에펠탑이 저녁 되면은 몇 분 간격으로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막 완전 외곽이 아닌 이상 이렇게 보면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정말 프랑스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요소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프랑스도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랑 좀 이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국기를 따라했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 그 이상을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수조 원의 모나리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에 줬죠. 이것도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로마에 와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보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나라가 이탈리아랑 프랑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행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떠오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프랑스를 제가 왜 2위에 넣었냐면은 프랑스는 파리를 제외하고는 뭐 휴양지라 불리는 니스라든지 아니면 마르세유, 아니면 또 이제 디즈니가 떠오르는 몽생미셸 등 이제 괜찮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여행지의 다양성만큼은 순위 1위인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뒤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프랑스를 2위에 놨고, 또 상대적으로 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음식이 더 유명하고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프랑스는 2위에 넣습니다. 당장 우리가 서울에 이탈리아 식당이 많은가, 프랑스 식당이 많은가, 답 나왔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탈리아가 대망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유럽 여행국 1위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프랑스 아니면 뭐 스페인, 독일, 영국 레스토랑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1위를 찍은 이탈리아의 피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관광지만 보러 가는, 아니면 영국처럼 테마를 느끼러 가는 그런 위주보다 이런 먹는 거에 비중이 있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는 거에 대한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여행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는 거 위주로 테마 여행을 제가 신혼여행 가이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먹는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드신, 또는 지금 드시고 계실 이 커피 관련된 언어가, 물론 이제 스타벅스처럼 이거를 상품화해서 크게 성공한 거는 미국이지만, 커피에 관련된 용어는 전부 다 이탈리아 말입니다. 라떼를 시작으로 카푸치노, 카페 마키아토, 카페 라떼, 뭐 이런 전체적인 용어가 전부 다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테마 여행을 잡아서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마치 여자 부츠처럼 굉장히 길쭉한데,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 특색이 확실해요. 그래서 북쪽에 알프스, 만년설이라 불리는 알프스, 돌로미티를 시작으로 물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도 있고, 그 밑으로 가보면은 피사야 탑, 불가사의죠. 피사야 탑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르네상스가 시작된 도시라 불리는 피렌체, 플로렌스, 그리고 좀 더 내려와 보면은 전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해서 이제 지금의 법, 로마법, 지금 전 세계의 법의 기준이 된, 또 전 세계의 달력의 기준이 된 이제 로마가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나폴리가 있습니다. 나폴리가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는 폼페이, 화산지로 덮인 폼페이도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그런 휴양지라고 알려진 아말피, 포지타노, 또 이제 소렌토,
그리고 카프리 섬, 이런 다양한 휴양지도 있고, 이 밖에도 슬로우시티의 본거장이라 불리는 오르비에토라는 소도시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 안에는 바티칸 시국이 있죠.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평화의 도시 아시시랑 같이 성지순례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이제 산 지미니아노, 그리고 야생마 경주를 지금까지도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시에나, 이런 정말 다양한 소도시들도 굉장히 특색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행하기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긴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망의 1위로 뽑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위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사실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럽 여행 하면은 이제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 파리한테 이탈리아가 항상 지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시국 때 이탈리아에서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탈리아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이탈리아가 홍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저만 해도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관광청하고 한국 분들한테 이탈리아를 알리는 그런 테마 여행 광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찍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더 이런 외교적인 관계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전달받았고, 또 이제 케이팝이나 한류 문화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스타트를 끊어줬다면은 지금 이제 약간 뒷북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막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이탈리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에 이런 교류가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대망의 1위는 이탈리아로 뽑았습니다. 아무튼 여행할 여행지도 굉장히 많고, 또 음식도 맛있고, 또 물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도 싼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먼저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밖에도 사실 유럽은 정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는 어찌 보면은 정말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못 가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을 여행해 보면서 이탈리아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제 그때 그런 나라가 생기면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